네, 또 해봅시다. 111 또 질문. 없습니까? 없어요? 112, 113 없습니까? 63에 그래프 그리는 게 다 아, 예. 보여드릴게요. 네. 다만 거의 대부분 제가 보면 다 틀렸다고 할 겁니다. 그래프 그릴 때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네, 그래프 그릴 때뭘 체크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말고, 문제 풀 때 그냥 대충 해. 대충 하는데 답을 쓰는 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고 답을 쓰라고 하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답이면은 다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체크해야 될 거, 축의 이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x, y, x, y, x, y, x, y 이런 것들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절편들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 이건 좀 뭐랄까 X절편 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간단한 경우에는 X절편도 적어주시면 좋고요. Y절편은 가능하면 적어주세요. 왜냐면 Y절편 가는 거 굉장히 쉽거든요. 왜? 그냥 X에 넣으면 되죠. 예. 절편 원점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원점 표시하시고요.
함수 6신 거예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꺾이는 데 것들 있지. 꺾이는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바뀌는 부분들 있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함수 형태가 바뀌는 지점. 알겠죠? 이건 113쪽 260번, 261번 사이 여백이 조금 있죠. 그렇지. 거기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래프 그리는 거 영상에도 있을 거니까 시점하시는 건 각자 잘 해보시고요. 5개 얘기한 것들 하나라도 없으면 그으세요. 알겠죠? 저희 채점 기준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쓰시면 적으면서 되시나요? 제가 저번에 현역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제 교육과정상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를 배웠습니다. 교육과정이 좀 달라. 그때랑 지금 좀 다른데, 근데 미적분 2를 배우면서 서술형에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답이 정말 그래프 그리는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아는 대로 다 썼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아마 저만 유일하게 그 서술형 문제 만점 받았을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없으면 진짜 다 깎더라고요. 엄청 다 깎더라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시면 조금 더 추가될 겁니다. 알겠죠? 조금 더 추가될 거죠. 그러니까 수학 2를 배울 때쯤이면 아마 조금 더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3학년 때 이제 배우는 미적분 내지는 기하를 배우시게 되면 거의 조금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너무 그때가 너무 빠른 걸로 합시다. 시점 각자 하시고 다 썼니? 다 썼죠? 네, 넘어갑시다. 또? 가 아니구나.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아니지. 13쪽. 또 질문 있니? 113쪽? 없으신가요? 113번 쪽에 61번 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어쩌면 얘도 지금 아래로 뾰족하지. 그치? 아래로 뾰족하죠. 이참수면 아래로 볼록한 도식이 있었지. 그치? 그거랑 비슷하게 포인트를 맞춰가셔도 되는 거야. 알겠죠? A가 여기서 얘기하는 A가 이제 폭 얘기하는 거고요. 폭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죠. 아무튼 그거 비슷하고요. 그 다음 B 정확히 이제 마이너스 B가 꼭지점에 X좌표가 될 것이고요. 꼭지점이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점인지 좀 눈치껏 알 수 있죠. 그렇지? 비슷하게. 그렇죠? 괜찮죠 다들? C도 이제 꼭지점에 Y좌표 정도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약간 연관을 지어서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114쪽. 여러 가지 함수를 해가지고 별거 없어. 암기해야 됩니다. 외우는 겁니다. 네. 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함수들을 정의를 했냐를 아는 건 좀 무의미해서 문제 없기도 해서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말은 예, 다시 함수 x에서 y로 가는 정역 x 공역 y 인 어떤 함수 f가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외에 뭐만 하냐면 정역의 임의 원수 두 개 그냥 고릅니다. 고를 건데 어떻게 고를 거냐면은 이렇게 1대1 함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정역에서 임의 원수 두 개를 뽑습니다.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은 다르게 뽑으면은 함수 값도 다른 거. 다르게 뽑으면은 그냥 임의로 함수 아니 정형에서 서로 다른 두 개 그냥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각각 함수 값을 구해봤는데 다르면은 1대1 함수인 겁니다. 알겠죠?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정의니까 이거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받아들이시고 또는 대우명제 로 푸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대우명제가 빠져있는데 아 있네? 예 참고해서 여기다 뭐 밑줄하든 표시하든 해주세요. 알겠지? 그 말은 여기 중심 개념이랑 여기 참고까지 해서 같이 외워야 된다는 소리겠죠? 알겠죠? 이거 진짜 깨끗하고 의미는 이제 이걸로 보는 게 좀 더 명확하고요. 문제풀이의 목적에서는 이게 좀 더 우리가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알겠죠? 일단 그렇구나 1대1 함수가 이런 거구나 이고요. 그 다음 1대1 대응 1대1 함수랑 1대1은 약간 달라요. 알겠지? 약간 다른데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f가 1대1 함수 2고 1대1 함수 2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겁니다.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예요. 알겠죠? 이게 1대1 대응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의니까 네? 왜 저걸 저렇게 선생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정의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겠죠?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예,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1대1 대응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115쪽에 중심 개념 보면은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양방향으로 가는 이거 그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기호가 써져 있죠?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1대1 함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다.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는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1대1 대응이냐면은 어떤 애들이 1대1 대응이냐면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 함수들은 1대1 대응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네,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공역을 라고 잡으면은 보면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하죠. 그치? 증가하면 좋겠다. 그렇게 반복돼요. 내려가네, 올라가면 증가하고 내려가면 감소입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애들은 1대1 대응이 맞아.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였지. 1대1 함수 이고 취업공을 같다. 그걸 만족시켜야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공역이 이거라고 잡았기 때문에 다시 공역을 이거라고 잡았기 때문에 취업과 공역이 지금 같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괜찮니? 취업 공역 같은 거 이해가 되는지? 네, 함수식을 좀 구체적으로 써봅시다. 함수 F가 이거라고 합시다. 함수가 이거라고 합시다. 이거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범위에서 잠시 사고가 있었네요. 이 범위에서는 이렇게 정의된다. 우리가 함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정의역이 이걸 때는 함수가 이거고 정의역이 이걸 때는 함수가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정의 나눠서 봐야 되겠지. 그렇죠? 정의 나눠서 보면은 이 범위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취업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이걸 범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1을 더해주면은 네, 이거 형태가 나오죠. 수준 괜찮니? 저 괜찮니? 괜찮죠? 마이너스를 곱하고 1을 더하면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다음 부등호 A등호 안 들어가고 0 A등호 들어가고 1 더해주면은 그래서 네, 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의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함수값들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인 거죠. 그치? 그 다음 이 범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얘네 가지고 이걸 만들어주면 그냥 2 빼면 되는 거지. 양면에. 그래서 양면 2를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이 범위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 대해서는 함수값으로 될 수 있는 값들이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인 거지. 그치? 근데 함수값으로 될 수 있는 게 얘네도 되고 얘네도 되는 거니까 치역은 마이너스보다 커나 같고 그치? 커도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 그 다음 0보다 큰 애도 되는 거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치역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역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공역과 치역이 지금 같은 함수가 됐죠. 1대1 대응이 되는 첫 번째 조건 만족시켰죠 지금? 그치?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보면 정의역에서 임의로 원소를 두 개를 뽑으면은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대1 함수였지. 그렇지? 다시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리고 1대1 함수이다. 이 두 가지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아까 공역 치역 같은 거 확인했고 이번에 얘가 1대1 함수가 되는 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정의역에서 그냥 임의로 두 개 고릅시다. 임의로 두 개 고르면은 함수값 다르네? 그림상에서 보면 그러네? 같은 데 있어? 없어? 없죠? 여기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여기에 넣었고 여기는 안 빠져 있습니다. 여기 칠한 거예요. 여기 칠한 거고. 임의로 쭉 고르면은 다르죠. 그렇지? 다르고 어떻게 고르든 다르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인 거 확인했고 그냥 공역을 이렇게 잡았을 때 1대1 대응까지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대1 대응인 거 확인했는데 얘는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또 증가하지. 그치?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함수는 아닙니다. 이 명제는 참인데 역은 참이 아니라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지? 1대1 대응이라고 해서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네, 그 다음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해요. 예. 그래서 역함수가 뭔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뒤에서 우리 얘기를 할 건데 뒤에서 얘기할 거 미리 좀만 얘기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역함수가 뭔지 지금 얘기할 건 아니야.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까지는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만큼 적으시고요. 이만큼 적으세요. 여기 중심개념 쪽에 빈칸 조금 있죠? 네. 여기 적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다 적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또 있고요. 뒤에 또 뭐가 있냐면은 상등함수랑 상수함수라고 있습니다. 더 쉬워요, 이거는. 이건 지금 이제 보면은 좀 정의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직관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그래도 좀 직관적이에요. 자, 적을 건 딱히 없고 항등함수 쳐다봅시다. 항등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항등식 배웠었지? 그치? 항상 등식이 된 거잖아. 항등식. 그쵸? 항등함수 똑같습니다. 항상 같다. 항상 같은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랑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되는 게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계를 보면 정의역의 각 원소 x에 대해서 fx는 x이다. 항등함수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항등함수. 알겠죠? 이게 전부야. 항등함수. 별거 없어. 괜찮습니까? 줄여주세요. 이제 정의니까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 상수함수 뭐냐면 상수 랩 하시는 분 말고 미안합니다. 상수 일정한 숫자라는 거지. 그치? 일정한 숫자라는 거죠. 함수 값들이 일정한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정한 숫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값으로서 될 수 있는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수함수라고 하는 말은 치역의 원소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이게 정입니다. 나도 단축했구나. 그래서 상수함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